강남인강 중등부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이선아입니다. 자, 이번 특강 4부에서는요, 수능까지의 학교생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광문고등학교의 인싸 정민희 학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민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미니 학생과는 이제 수능까지 학교 생활에서 무엇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 이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모의고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혹시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신과는 다르게 전국 교육청이랑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지를 토대로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습 시험을 보는 과정인데요. 전국 100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전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급에 따라서도 그리고 내가 문을 열었는지 문을 닫았는지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수능 점수를 최대한 예측해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위한 모의적인 시험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정확한 나의 전국 등수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등급과 백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있고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에는 이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에 한 번 있고요. 9월에 한 번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원에서 파악도 하고 있고요. 이때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개념과 문제 유형이 비슷하게 또 수능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3 때는 이 두 개 모의고사 정말 집중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이제 수시가 이제 내신과 생활기록부로 대학에 들어가는 건 아는데, 왜 수능을 또 봐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수시는 일단 자기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시험을 토대로 나온 여러분의 성적과 그리고 3년 동안 준비한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평가하는 제도이고요. 정시는 3학년 때 본 수능 점수로만 여러분을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수시가 크게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나뉘는데 수능을 봐야 하는 수시는 주로 교과와 논술 전형이고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대학교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고 있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정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의 수능 성적으로만 이제 점수를 이렇게 환산하고 계산을 해서 대입에 이제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신 성적으로만 딱딱딱 산출을 하는 교과 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신 플러스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함께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특히 이 수시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마다 내신의 어떤 수준이라든지 이런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각 대학교에서는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이 정도면 괜찮아. 대신에 이제 수능 점수 이 정도까지는 맞아와 이렇게 최저 요건을 내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합산해서 뭐 4등급을 맞아와라. 또는 이 3개 과목 중에서 2개 과목 뭐 6등급을 맞아와라. 이런 식으로 요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가 어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보는 이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수능 공부. 그럼 도대체 이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질문이 많았습니다. 일단 내신과 수능을 완벽하게 둘로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시를 선택하기 때문에 수시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내신 기간 주로 한 달 정도를 잡고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3에서 4주 정도는 학교 시험에 집중을 하시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정도 놀고 난 후에 다음 시험까지 한 달가량이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한 달 동안 모의고사를 풀어본다든지 혹은 수능 시험지를 한번 봐본다든지 내가 능력이 안 된다면 실전 경험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나의 내신 시험과는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등의 어떤 감각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수능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탐구 과목, 우리 미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과 계열이기 때문에 과학탐구 쪽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럼 이런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혹시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신 같은 경우는 이과 친구들은 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로 진로에 관련된다면 물리나 화학 그리고 생명에서 물화생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직감적인 추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문제가 많아서 일단 전반적인 문제량을 늘리고 학습량을 늘려서 최대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과학 계열에서의 문과라고 불리는 어떤 꽃 같은 과목인데 암기 과목으로 불리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 선택하지 않았던 과목이라고 해도 수능 때 응시할 수 있으니까 주로 많은 친구들이 지구과학을 하지 않았다가 수능 때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한다는 어떤 단점이 있지만 성적을 내기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에 대해서 두려워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각각의 공부 방법은 여러분이 해보시면서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자신만의 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이 고등학교에서 공부 잘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한다는데 그럼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공부에 있어서의 체력은 사실 우리가 운동으로 기를 수 있는 분야랑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사실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거든요. 누가 오래 앉아있냐, 얼마나 버티냐, 하기 싫은 걸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공부에 있어서의 체력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몇 시에 자고 얼마나 밥을 먹을 거고 내가 얼마나 일찍 일어날지 그리고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할지 플래너를 써보는 것도 좋고요. 기본적인 규칙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습관이 안 들여져 있다면 몇 시에 잘지, 몇 시에 일어날지, 내가 밥을 언제 먹을지 정도만 정해놔도 그 틈새 틈새에 생기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져서 그런 습관들이 어떻게 정해진다면 여러분이 체력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에 있어서의 피로도를 줄이는 그런 체력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력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1학년 때부터 만들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 생활을 그대로 이어나가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먼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입니다. 정말 이게 꾸준한 노력으로 이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도 학교에 있다 보면은 간혹 이제 저 다이어트해서 밥 안 먹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뭐 살찔까 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대학 가면 살 빠져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자동적으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만큼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외형적으로 뭐 살 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해서 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외형적인 모습에 신경 쓰기보다는 체력 관리에 조금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수능 때 떨지 않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 3학년 때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일단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신 성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날은 약간 끝나고 노는 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서 마음이 편한 점도 있지만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수능은 사실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진행해 주는 거고 그 모의고사가 3학년 3년 동안 10번 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날 무슨 옷을 입을지 언제 일어날지 어떤 하루를 보낼지 밥을 뭘 싸갈지에 대한 모든 세세한 부분들을 정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혼자서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 교실이라는 어떤 환경과 학생들 그리고 어떤 시끄러운 환경들을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를 일단 열심히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실전에 대해서는 사실 1, 2학년 때는 그냥 낮 시간에 깨 있는 정도? 사실 영어 시간에 자는 친구들이 많아서 밥을 먹고 졸지 않는 습관을 들인다 정도만 마음에 담으셔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요. 3학년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를 보는 시점부터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를 세세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수능 실전 감각을 최대한 깨우쳐 놓아야 하고요. 그렇게 수능 당일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1교시 국어 영역을 보고 모의고사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그날 수능을 잘 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실전 감각을 깨쳐놨었고 나쁘지 않은 수능 성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실전에서 나온 이런 조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수능 실전 감각을 키우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생활기록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생활기록부를 잘 채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생활기록부는 그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수시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의 중요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수시를 선택하고 일단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 성적도 물론 포함이 되고 성적 외적인 노력들을 보여주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과세특, 자율진로 동아리, 행특으로 나누어지고요. 과세특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듣는 모든 수업의 선생님들께서 여러분을 평가해 주시는 란이고요. 자율이나 진로, 행특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해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네, 미니 학생이 정말 잘 이야기를 해줬는데 선생님이 생활기록부를 좀 캡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학년 반도 들어가고 사진도 들어가죠.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네, 1번에 인적사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요. 어떤 중학교를 졸업했는지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2번엔 출결사항, 여러분이 뭐 결석 며칠 했고 지각 얼마나 했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수상 경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받은 상의 내역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요, 현재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어떤 대회를 나가서 상을 받아서 생활기록부에 입력은 됐지만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이 5번부터예요. 우리가 창의적 체험 활동 줄여서 창체라고 하는데요. 이 창체는 크게 또 3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들어가는데요. 이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입력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학급에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보였는지 또는 학급 회의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뭐 1인 1역은 어떤 거를 했고 어떻게 노력을 했고 또 시청각 교육을 듣고 나서 어떤 추가적인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관심 분야 또 내가 가고 싶은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청각 교육을 들었는데 뭐 내 진로가 뭐 의료계 쪽이다. 그러면 뭐 약물 중독 교육을 듣고서 요거를 어떻게 좀 내 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추가 활동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인데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 또 좋겠죠. 그리고 진로 활동도 담임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부분인데 많으면 뭐 3가지, 적으면 2가지 활동 정도를 아마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의 관심 분야 또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봉사활동 내용이 또 입력이 돼요. 그런데 이 봉사활동도 대학 입시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하는데 다만 학교에서 실시하는 봉사 시간은 또 봉사활동 내용은 또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봉사 시간을 주는 활동이 있다. 그럼 그거 알아서 여러분이 잘 신청해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또래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 중에 멘토로 활동하는 학생에 한해서 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있고요. 또는 특별구역 청소를 담당하는 친구들에게 봉사 시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 잘 알아보고 또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인데요. 이 위에는 여러분이 각 과목에서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성적이 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의 원점수도 나오고요. 성취도, 석차 등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과목 세부 능력 특기사항, 아까 미니 학생이 줄여서 이야기했죠. 과세특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세특은 과목별로 담당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학생이 이 수업 시간에 어떤 학업 의지와 학업 태도를 가졌고 뭐 수행평가할 때 무엇을 했고 또는 선생님들 중에서 자유주제로 뭘 해봐 이렇게 딱 던져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너네가 주제 선택해가지고 PPT 발표 한번 해볼래? 연구보고서 한번 써볼래?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거를 잘 포착을 해서 잡아가지고 내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으로 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주제로 보고서 써야지 발표해야지 이거를 잡아서 잘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야 좋은 생활기록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 활동 상황인데요. 여러분이 읽은 책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은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역시 대입에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도 내가 읽은 책이 입력은 되나 대입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입에는 2학년 때까지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한 학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학급에서 어땠는지 여러분의 인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 이 학종,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는데 이 학종에서 좋은 평가 받으려면 생기부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야 하나요?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던져주시는 자유주제로 무언가를 해봐라 라고 하는 활동을 크게 심화탐구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학생 자신이 수업 외적으로 스스로 수행한 활동을 심화탐구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유주제를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가장 많겠지만 여기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떤 학생의 능력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너가 얼마나 이 진로를 알고 있느냐라기보다는 이 진로에 얼마나 진심이고 하고 싶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상상력, 창의력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의력 같은 경우는 기발한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내가 생각해 본 건 뭔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도 이렇게 나는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어떤 포부와 의견을 제출하고 그걸 학생들에게 밝힘으로써 어떤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게 심화탐구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로 예시를 드리자면 저는 공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한번 물리 세특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선정하기까지 다짜고짜 내진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주변에 그냥 수업이 끝나고 지나가는 길에 학교 벽에 금이 가 있길래 왜 금이 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문제인식이라고 하죠. 왜 금이 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과정이 내 주제를 어떤 도출하는 과정일 거고 그 과정에서 금이 갔다는 건 충격을 받은 거고 충격을 받았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나지는 않는 일이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해서 가장 대표적인 내진 설계라는 어떤 주제를 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동기가 일상생활에 관련돼 있다면 대학교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특별한 걸 만들진 않지만 주변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갖고 있고 확장된 사고력을 갖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 생활기록부라는 건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그게 자신의 진로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생기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이런 심화탐구 활동 주제를 잡아가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흔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요소를 평가하냐라고 했을 때 크게 4가지 요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몇몇 대학들이 이 발전 가능성을 제외하고 3가지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생활기록부를 더 좋게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여러분이 2가지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대학도 성적 좋은 학생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학업 성취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 과목에서 석차 등급 이런 거 잘 신경을 써야 하고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고 수행평가 같은 거 잘 챙겨야겠죠. 2번째는 과세특에 이 학업태도, 학업의지, 탐구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이 미니 학생이 얘기했듯이 이제 심화탐구 활동, 이제 자유주제를 주어졌을 때 그걸 잘 기회를 잡아서 그런 내용들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전공 분야에 관련된 활동들이 과세특에 잘 들어가야 합니다. 자, 2번째 전공 적합성에서도요, 여러분이 2가지를 챙기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대학들이 이 학생을 선발할 때 자신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 있는 또는 도움이 되는 선택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전기전자와 관련된 학과를 지원을 했다면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그럼 고등학교 때 물리나 화학을 선택했는지, 뭐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전기전자를 지원했는데 예를 들면 뭐 사회 과목만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진정성 있게 이 과를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전공에 대한 관심 이해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동아리라든지 자율활동, 진로활동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내가 지원하고 싶은 전공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그 계열에 대한 분위기가 나와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뭐 경제 경영 이쪽을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뭔가 경상계 분위기가 나는 이런 생기부가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3번째는 인성인데요. 뭐 협업 능력, 뭐 나눔 배려, 소통, 도덕성, 성실성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 중에 모둠을 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수행평가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같은 데서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이 이 모둠 안에서 조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고 내가 어떤 나눔과 배려를 했는지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발전 가능성에서도 여러분이 두 가지를 신경 쓰셔야 하는데요. 경험의 다양성도 확인을 합니다. 전공과 관련된 활동만 한다고 또 그것만 또 좋은 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전공에 관심 있지만 저는 이런 분야도 관심 있어요. 이렇게 뭔가 폭넓게 좀 볼 수 있는 이런 시야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많으면 세 가지 활동까지 써주시는데 뭐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전공과 관련 있진 않지만 뭐 이런 활동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뭐 리더십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내가 이 전공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기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전공과 관련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경영학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경영학과와 관련된 조금 폭넓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다면 2학년 때는 경영학과 중에서도 뭔가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마케팅과 관련된 연구를 했다라든지 또는 3학년에 올라가서는 내가 이런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동아리가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동아리를 이런 마케팅 전략을 써서 홍보를 했다. 이런 뭔가 구체적이고 더 심화적인 자기 주도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를 채워나갔는데 갑자기 저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저 그럼 수시에서 떨어지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가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서 이거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리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1학년 때 입학을 하면서부터 꿈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 그럼 정말 좋고 그걸 3년 동안 발전시킨다면 누구보다 완벽한 준비를 마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꿈이 너무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1학년 때 입학을 하고 진로 희망을 일단 적어내긴 했는데 2, 3학년 때 생각을 해보니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괜찮고요. 진로가 바뀌었다면 2학년이든 3학년이든 그 바뀐 진로에 대한 확신과 왜 바뀌었는지,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해서 바꿨는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진심, 그리고 열정을 생기부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 아까 좋은 생기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어떤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생기부로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유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바꾼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걸 대학교에 생기부로 증명함으로써 대학교 입장에서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뀜으로써 더 유리함을 얻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건 이 모든 과정은 물론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미니 학생 말이 맞는데요. 진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또 제자 중에는 1학년 때 영어 영문학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잘 관리를 해왔는데 2학년에 올라가서 언론학과로 진로를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또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진로가 바뀌었는데 제 생활기록부 어떻게 해요? 라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선생님과 그 학생이 머리를 또 싸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고 내렸던 결론은 이제 언론학과에서 기자 쪽으로 너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영어로 이제 또 이렇게 취재를 하는 기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취재하는 기자라든지 또는 영미 문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가 되겠다라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자라고 해서 2학년 때부터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언론과 영어 내용을 함께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언론학과에 합격을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내 생기부는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수능까지 학교생활 계획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궁금한 게 정말 많을 거고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 무서운 게 정말 많을 텐데, 여러분이 가장 고민하는 성적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중학교 때보다 물론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난이도도 생각할 수 없게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다들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중학교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고요. 일단 교우 관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중학교보다는 조금 더 공부의 비중을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공부만 막 하는 거는 하지 마시고요. 80% 정도 공부에 집중을 하시되 20% 정도는 시험 끝나고 일주일 논다든지 혹은 뭐 모의고사 본 날 나를 위해서 하루는 쉰다든지 그런 어떤 워라밸과 같은 공부 라이프 밸런스, 공라벨을 맞춰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점은 사실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기보다는 교무실에 가거나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혼자 너무 끙끙대고 애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물어보고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려움보다는 3년만 참으면 내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설렘을 더 크게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4부 특강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른 기회에서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